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공표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최종 예상 문제 100선을 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최종 예상 문제 100선은 실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 이 100선 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00선을 어떻게 선정했냐면 여러분이 최종 정리용으로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토개법에서 농지법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다가 한 문제는 하나의 테마를 집어넣어서 가급적이면 지문을 길게 하면서 여러분이 숙제해야 될 지문들을 최대한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길고 장문이 많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장문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라도 여기서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알고 가라는 의미에서 지문을 최대한 길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는 길게 느낄 겁니다. 실제 분량으로 보면 사실 한 200문제, 300문제 분량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시험 가실 때까지 계속 2번, 3번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문은 단 하나도 오타라든가 오답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맞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틀리는 것 빼놓고 그 문제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한 문제에서 하나 테마가 정리대로 문제를 갖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날 시험 보시기 전까지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나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작년 시험에서 제가 실제 시험이 끝나는 다음에 전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 문제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2번, 3번 반복해서 그냥 읽는다. 그대로 기억한다 생각하시고 틀린 것 빼놓고 그대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틀 강의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맞추려면 문제를 가급적 판서를 최대한 줄이고 문제를 가급적 빨리 이렇게 진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바르지 못한 설명으로 갔죠. 부동산 공법 행정계획입니다. 1번,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과 입안하고자 할 때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이기 때문에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이기 때문에 입안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일 먼저 기초조사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과 관계의회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6개 지역장, 특별시황시,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 시장, 군수만이 수립할 수 있으며 도지사나 국토교통만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광역도시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을 수립할 수 있다. 정확하죠.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지구단은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입안이라는 표현을 썼죠. 국토교통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 입안권자입니다. 국토교통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내용을 당해 지역 주된 보급조나 이 이상 일간신문과 당해 6개 지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 이상 일반이 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정치한다. 구속적 계획은 주민 의견 정치를 공고, 열람 절차죠. 2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14 이상 열람.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사인의 사적 재산권의 침해는 행정청이 이를 보상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죠. 용도적이 지정됐는데 자연환경 보전제에 지정됐다. 그럼 어때요? 집가 하락하잖아요. 이 피해는 일종의 우리가 계획 제한으로 봅니다. 계획 제한을 위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잖아요. 행정청이 보상하는데 잘못됐죠. 그리고 어떤 계획 수립의 결과 그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죠. 기초조사 과정에서 타인 토지를 출입하면서 타인의 피해를 입혔다. 이건 계획제 아니고 사용자이나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때 보상은 행위자 소속 행정관청이 하게 됩니다. 자, 4번 잘못됐고요. 5번, 기본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그렇죠. 비구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을 인정한다. 학설과 판례 입장이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바르지 못한 설명인데요. 그 나머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문장 전부 기억하시고요. 2번은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이죠. 옳지 못한 것입니다. 광역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또는 시도의사는 직접 요청해서 도시군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은 도지사는 직접 또는 요청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광역계획권은 도시군관리계획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시도지사 시 빠져야 되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자 아니다. 두 군데 잘못됐죠? 잘못된 것은 밑줄을 딱딱 그어놓으세요.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 도 걸쳐 있으면 국장이,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3번.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도시조립 3년 이내 승인 신청해야 되죠. 또 도지사 지정한 경우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3년에 승인 신청이 된다. 좋습니다. 국장 지정했으면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지었으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조립에서 3년에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3년에 승인 신청 없으면 그 지정권자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4번. 국가기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 하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었던 경우 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됩니다. 5번. 광역도시 시도지사나 시장소 공동 수립한 자가 내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단독 공동으로 상급 지정권자에게 국장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좋습니다.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 4, 5번은 정확하게 맞는 문제이니까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광역도시기관의 설명입니다. 다른 거 물어봤네요. 1번. 광역도시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광역계획권은 아니죠. 광역도시는 시도지사 지정이 아니고 국장,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시도지사 잘못했네요. 국장 또는 도지사. 2번. 광역도시는 도시군 관리만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광역도시가 아니죠. 또 광역도시는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잘못됐네요. 3번. 광역도시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을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지정권자 누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정했으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을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기준은 국장. 4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경과될 때까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광역계획권은 실효제도가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실효제도가 없어요. 만약 3년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상급권자, 즉 지정권자 직접 수립한다고 그랬죠. 5번. 광역도시를 국토교통부장 수립 변경하지 않을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송부하고 시도지사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으로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된다. 자, 5번 좋습니다. 보세요. A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B라고 하는 군이 있습니다. 자, B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서울시라고 얘기하고요.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여기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습니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죠? 서울시하고 경기도니까요. 그럼 누가 지정하겠습니까? 국장이 지정하겠네요. 그러면 국장이 지정하면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누구에게? 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 신청. 얼마 이내? 3년 이내. 그런데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3년 이내 승인 신청이 없었다. 그때 누가?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겁니다. 자, 이때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국장은 직접 수립할 때 국장이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하겠죠. 기초조사. 두 번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 청취되겠죠. 세 번째, 관계 지방,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되겠죠. 그럼 국토교통부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내려가서 공청회를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서울시 의회하고 경기도 의회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이 서울시 경기도까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안을 작성해서 그 안을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해 줍니다. 이걸 광역도시계획안의 송부제도라고 합니다. 송부제도.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공청회를 열어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도지사는 경기도 의회의 의견 청취와 함께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장까지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청취해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송부해주면 국토교통부장은 중앙에 앉아서 사실상 주민과 관계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안의 송부제도라고 합니다. 송부제도.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국장이 수립 변경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에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청회,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의회,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죠. 그리고 구리시장의 의견까지 청취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안의 송부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누가만 수립한다? 6개 지역 장만이 수립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절대 수립할 수 없다? 국장 수립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누구는 수립할 수 없다? 국장 절대 수립 못해요. 국장. 또 누구? 도지사 수립 못합니다. 또 누구? 군수. 어떤 군수? 광역시의 군수 수립 못합니다. 또 구청장 수립 못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6개 지역장만 수립하고 국장, 도지사, 광역시, 군수, 구청장 수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립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3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립 가능하죠. 인천광시 강화군수 안 되겠죠. 구청장 안 됩니다. 그래서 수립할 수 있는 사람 정답 3번 되겠네요. 5번은 기본계획 틀린 설명 물어봤네요. 기본계획 틀린 설명 1번. 기본계획은 6개 지역에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에 방해되신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과 수립에 지침 줬습니다. 2번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공청회를 열어 6개 지역 장만이 수립하며 도지사나 국토교통부는 어떤 경우 수립할 수 없다 줬죠. 3번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하로서 광역시와 경계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시군과 관할구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로 수립되는 시군으로서 광역도시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좋죠. 원래 수립은 의무사항입니다만 시군 중에서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수립하지 않은 시군은 반드시 뒤에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 둘, 셋.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장이 승인하며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경우는 도지사 승인한다. 잘못됐죠.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합니다.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수립하면 수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확정. 자, 그래서 4번 잘못되고 5번 6개 지역장은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좋죠.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역시 기본계획입니다. 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1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안을 이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선 열람. 자, 공고 열람은 구속적 계획에서 필요한 것이죠. 비구속적 계획이 아닙니다. 비구속적인 공청회잖아요. 잘못됐고요. 2번 원칙적으로 6개 지역장이 수립하되 국가계획과 관련 국장이 수립한다.
기본계획 절대 국장은 수립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기본계획은 오직 6개 지역장입니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도시장 수립한 기본계획은 별도의 승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행정이라는 협의, 중앙도시 심의 거쳐 수립 확정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서면에서 의견을 제출한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장 수립하는 경우는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승인 절차 없으면 수립, 승인 3단계, 2단계 아니고 수립하는데 5단계로 그치죠. 기초조사, 공청회, 관계지방 의견 정치, 협의, 심의, 수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이기 때문에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되겠네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에 의견 제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잘못됐네요. 4번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아니죠.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포괄적 수립해야 됩니다. 행정규칙으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행정규칙, 행정명령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 6개 지역장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 쪽 공보에다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5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5번밖에 없겠네요. 자, 문제 7번 갑니다. 7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다.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라고 그랬죠. 즉, 도시, 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 모두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5가지가 있죠. 6가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제 물어보면 그걸 갖다 응용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두 번째 용도구역이죠.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게,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마지막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을 하는 게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잖아요. 자,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응용해서 출제된다는 겁니다. 모두 1번 농림적 지정 변경에 관한 게 5. 왜? 용도적이죠. 농업진흥적 지정 여기 아니죠. 농업진흥적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적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지역 지정 변경하는 계획에 속하겠으나 뒤에 농업진흥지역이 잘못됐고요. 2번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는 둘 다 도시관리가 아닙니다. 3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게 좋죠. 학교, 도로공원, 철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게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닙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미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아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기업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것도 도시관리 될 수가 없습니다.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지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라고요.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좋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건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좋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도 좋고 지구단위 계획도 좋습니다. 특히 뒤에 지구단위 계획이 비도시적이 지정되는 경우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목적의 지구단위 계획은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이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만약 여기를 개발진흥지구 안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그랬으면 이것도 틀립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목적의 소위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은 반드시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하자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 시험에서 3번이나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8번 국토기획법엔 도시군 관리계획 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바른 거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위 제한의 성격은 공용 제한 중에서 사용 제한이 아니고 아까 계획 제한이라고 그랬죠.
행위 제한에 따른 손실은 어떤 경우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계획 제한으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 학설과 판례는 계획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일종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제한, 어차피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제한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이 사회적인 수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즉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 비교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 것, 이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보상하지 않지만 이게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이런 것은 보상해야 된다는 학설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2번 도시군관리경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사 위반할 수 있으나 비행정청이나 구청장의 경우는 일체 위반할 수 없다.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행정관청이죠. 비행정관청은 절대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3번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때 국방상,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대통령 연휴나 경미한 사항,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요청이 있었던 경우 하나, 요청이 빠졌습니다. 요청.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요청이 있었던 경우, 두 번째, 경미한 사항. 4번, 주민 이해관계는 기반시설 설치돼서 도시군관리 위반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죠. 이 경우 제한된 도시군관리계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한자가 부담한다. 제한자는 죄진 게 아니죠. 제한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위반자가 부담하되 위반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자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번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허가나 인가 등으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 사업이나 공사는 도시군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쉰과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일종의 기득권 보호죠. 도시군관리 결정을 시되면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은 보호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버린 사람은 도시군관리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득권은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까지 보호되고 기득권은 어떻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보호된다고 그랬죠.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고한 후 이 표현은 시가마 조정구역, 즉 용도 구역에서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것은 2번 되겠네요. 자, 9번 갑니다. 국토개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옳게 연결되어서 자, 올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 도시군 관리계획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중에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권자는 사실은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5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에 결정할 수 있는 거. 자, 첫째, 국장이 위반한 거. 두 번째, 개발제한비요. 세 번째,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네 번째, 입주규제 최소구역. 다섯 번째,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5가지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개발 제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합니다만은 시가와 조정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시가와 조정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예요. 다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시가와 조정계획 결정 국장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관리는 5가지 있습니다. 1번 토지개발 허가구역 지정. 누가 정하죠? 국장, 시, 도지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정하죠? 국장. 토지개발 허가구역 지정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누가 하죠? 6개 지역장.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역시 6개 지역장. 둘 다 국장이 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습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누가 정합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 않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만 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에요. 또 시가와 조정계획 지정 변경. 시가와 조정계획 지정 변경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맞죠. 그런데 이 결정권자는 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국장이 지정하는 것은 어디가나 국가계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다 틀린 거고요. 4번 국토교통부장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자,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입주기재 최소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입주기재 최소 구역 지정도,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도 국장입니다. 좋아요. 5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면서 국장이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올해 기대원의 문제 잘 기하겠습니다. 10번 국토개발법상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입니다. 도시군 위반 제한. 자, 위반 제한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주민은 자, 위반은 오직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위반은 오직 행정, 청만이 위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비행정청이. 이때 비행정청은 누구였습니까?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자, 위반의 제한이죠. 여기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고 주민이 아니라도 이해관계인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건 일정사항이에요. 모든 도시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첫째는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죠.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설명한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입니다.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지정 변경한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제한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말이죠. 적어도 전체 토지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2번과 3번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전체 토지 5분의 4, 여기는 3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확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한하게 되면 입안자는 제한자에게 그걸 반영하겠다는 했다. 결과를 통보해야 되죠. 결과 통보. 결과 통보는 얼마이래?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45일 이내. 단 정당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입안과 결정하는 비용. 입안과 결정하는 비용은 누가 보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안자 부담하지. 입안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입안의 제한자도요. 옳은 것은 1번. 입안의 제한은 6개 지역 장에게만 해야 된다. 아니죠. 입안권자죠. 그럼 국장, 시도자서, 이장에서 다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용도적 지정이나 변경. 주민과 이해관계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은 3가지밖에 안 됩니다. 특히 용도적인 절대 안 돼요. 3번. 제한자는 당해 도시공사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을 제한자가 무조건 부담하는 게 아니죠. 입안자 부담하되 입안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 제한일로부터 얼마나? 6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 통보해야 된다. 아니죠. 60일이 아니고 45 플러스 30입니다. 45 플러스 30. 5번. 산업, 유통개발진흥주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입안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구 면적이 적어도 이 면적이 말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 또는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좋습니다. 자, 5번 좋아요. 5번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내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효과 그리고 기득권 보호 가장 바르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효과 기득권 보호 바르지 못한 설명. 1번. 도시관리 결정 시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형도면 고시. 따라서 용도지 있는 도시사는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2번. 도시훈계 시설 부지 내에서 토지 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자유롭지만 개발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여기에 공항을 건설하겠다.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도시, 군,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됩니다. 이 안에 갑, 을, 병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 갑, 을, 병 이런 개인은 말이죠. 이 토지를 정이라는 친구에게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고 그랬죠? 처분 가능합니다. 시설 부지의 처분은 자유로워요. 그러나 개발은 어떻습니까? 개발 행위는 일체 금지되는 게 아니라 간단치가 않다고 그랬죠? 간단치가 않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원칙, 둘, 셋, 넷 나눠서 원칙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갑, 을, 병은 해당 시설 부지 내 공항 건설이라는 본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목적 이외에 다른 건축행위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됐을 때, 10년이 경과됐을 때
20년이 경과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달라지죠? 2년이 경과돼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저희다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게 허가상 가설 건축물이고 10년이 경과되고 지목이 대라면 어때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매수 청구. 매수 청구에 불응하게 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제1종, 근생, 2종, 근생, 단 허용되지 않는 4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20년 경과됐다. 20년 경과된 다음 날에 실효가 돼버리죠. 실효. 그럼 20년 경과된 다음 날부터는 자유롭게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시설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예요. 시설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 그러니까 시설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는 일체 금지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간단치 않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3번. 도시원계 시설 부지 내 국공유는 당해 시설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면 당해 뭐해야 된다. 이 안에 뭐가 있다? 이 안에 국유지라든가 공유지가 있다. 이 국공유지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은 오직 무슨 목적? 공항건설.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해당 시설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해당 시설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하면 당연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4번. 도시공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공관리 결정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당시 도시관리 결정 이미 공사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 후 시행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사 내용을 6개 지역장에게 신고 후 사업을 개수할 수 있다. 좋습니다. 원래 기득권은 확실하게 보호되는데 용도구역 3개월 내 신고 후 사업을 개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도시원계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 고시했다 하더라도 시설 사업 시행자는 바로 타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 시설 사업이 결정됐으면 공항 결정 후 시행되면 곧바로 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용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사업 시행자 결정돼서 실시계 수립해서 실시계 고시 후부터입니다. 실시계 고시 이후부터 수용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용도적 지정절차의 특례입니다. 용도적 지정절차의 특례는 결정의 특례와 결정 후 시의 특례가 있죠.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인접적인 용도의 내용과 동일한 때입니다. 동일한 때는 공사 착수일이 아니고 준공 인가일로부터죠. 인접지역과 동일한 용도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니라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친 때는 도시관리 결정 절차로 용도를 지정 고시해야 된다. 뒤에는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인접적 용도의 내용과 동일한 때는 준, 공, 인가일로부터 인접지역과 동일한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준공인가부터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둘 이상 용도지에 걸칠 때는 도시공관리의 결정 절차로 지정 고시해야 됩니다. 2번. 관리적 안에 토지에 택지발 촉진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국토기획법엔 도시로 결정고시됩니다. 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무조건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죠. 택지발지구 그렇습니다. 3번.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도시지로, 농공단지가 되면 관리지구 아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지정됐을 때는 아무것도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4번. 어천, 어항법엔 어항구역, 항만법엔 항만구역에서 관리적에 연접하는 공유수면은 관리적으로 아니죠.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도시적에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타적에 연접하고 있을 때는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5번. 관리적 내 산림의 산지관리법 지정 내 보전산인 농림지로 결정고시된다. 관리적 어느 산지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그 보전산지를 지정한 목적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결정고시가 가져야 되죠. 무조건 농림지로 결정고시가 가져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국토기획법 내 건축물 그 밖에서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개별법을 적용받는 경우죠. 그 법률과 관계를 가장 바르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기획법상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국토기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기획법 시행령 말고 다른 특별법을 적용하는 경우 물어보겠죠. 특별법이 적용되는 크게 세 가지 있죠. 첫째, 농공단지. 하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죠. 두 번째, 농림지역 중 세 개죠. 농업진흥전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5개 지역이죠.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이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 더 세분하면 하나, 셋, 9개죠. 총 9. 자, 이게 특별규정입니다. 이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죠.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1번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아니죠. 일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는 아니고 농공단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2번 농업진정 농지법이 아니고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가 되죠.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택지발지구 택지발적진법 아니죠. 택지발지가 지도는 순간 도시지역이 간주되기 때문에 국토기획법 시행령입니다. 4번 자연환경 보호전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업법이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농림자원의 보호전산지 산지관리법 이게 좋죠. 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언뜻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특별규정 행위제한 하게 되면 9가지가 있다. 농공단지 하나, 농림지역 중 셋, 자연환경 보호전 5. 그래서 9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거 외에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갑니다. 국토기획법 용도지역, 용도에서 건축제한, 행위제한을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우리 공법은 규제법이죠. 규제법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이 중요한데 행위제한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행위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기획법 시행령 좋죠. 아까 특별규정 몇 가지 있었고요. 2번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지하고는 특별시관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군, 도시군계획 조례안 정확합니다. 1번, 2번 이런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개발단계 안에서 행위자는 개발단계 지음에 관련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플러스 시행령. 즉 용도구역은 규제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법 플러스 시행령입니다. 법 플러스 시행령. 개발단계 개특법 플러스 시행령. 도시자연공원 도녹법 플러스 시행령 좋아요. 4번 시가마 조정기 안에서 행위자는 국토기획법 시행령과 국토기획법과 시행령 좋아요. 그 구역 내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사업, 대통령 영의자는 행위 하나요? 가능한데요. 특별자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도시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 가능한다. 아니죠. 시가마 조정구역 내에서, 즉 시가마 조정구역 0 정도죠. 그 안에서 도시군 계획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원칙 안 된다고 그랬죠. 다만 대통령 영의자는 한번 가는데 대통령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국방상, 공익상 사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하나여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 국토교통 인정하는 사업은 가능. 특히 도시군 사업은 절대 허가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5번 자연취락지원에서 행위자는 국토기획법 시행령, 집단취락지원에서 행위자는 개발단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되겠죠. 이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간에서 건축 제한 부분이고 이건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15번 하나 더 봅니다. 15번은 도시관리 결정 시 지역내면 작성과 것이죠. 지역내면 작성 것이 바른 설명 물어봤습니다. 지역내면은 6개 지역창이 지적이 표시된 지역도에
도시군 관리 획상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야 되며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에는 지정도면 작성자가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지정도면은 원래 도시군관리 위반한 자가 작성합니다. 그럼 6개 지역장이 작성하는데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으면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축척은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1500분의 1에 녹지간의 임야라든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전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소축척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예외적으로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입니다. 3번 6개 지역장이 지정됨을 작성하는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6개 지역장이 지정됨을 작성했죠. 그 중에서 시장, 군수, 또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만. 도지사는 지정도면과 결정고시 된 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 30일 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4번 국장시도에서 시장, 군수는 직접 지정도면을 작성하나 지정도면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지정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은 도시관리 위반권자고요. 지정도면을 고시하는 사람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권자입니다. 그럼 누구?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되겠네요. 5번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정도면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지정도면을 고시해야 되며 지정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는 그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정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좋습니다. 이 문장도 잘 기하세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관 결정고시하면 지정도면을 고시하면서 효력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나 지정도면, 용도 지역 등 지정할 때 지정도면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단은 효력 발생하고 2년의 지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년의 지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2년의 경우는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른 설명 5번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